변준마입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정말 너무 바빠서 진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는 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네요. 2021년 새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뭐냐? 바람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말해요. 보통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이런 위자료 소송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애를 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가 봐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요새 느낀 건 코로나 때문에 더 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닌가. 요새 회사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은 아예 안 하고 뭐 출장도 없고. 그런데 남편이 자꾸 회식한다고 해, 출장 간다고 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부인 입장에선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걸리는 거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남편이 의심이 된다면 혹은 내 부인이 의심이 된다면 이번 주제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 진짜 그러면 바로 남편 막 뺨 한 대 때려버리고 싶고 상간녀 찾아가서 막 그러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우리 애기는 집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지. 뭐 나는 전업주부라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자니 또 막막하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한테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거를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여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상간녀를 응징은 해야겠는데 아주 합법적으로 상간녀한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이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루트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경우가요, 핸드폰이에요. 우연히 뭐 남편 핸드폰을 봤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남자의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미리 읽기로 이제 한 줄 나오는 거. 그 내용을 보니까 잘 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남자 이름으로 온 문자에 잘 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쭉 봤는데 어머머 여보 자기 보고 싶어 막 우리 언제 만나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실제로 접촉사고가 나서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뭐 요새 남편이 맨날 회식이고 출장이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출장 갈 만한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있다가 블랙박스를 봤는데 역시나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보예요. 지인들한테 제보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은 익명의 제보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옆에서 보는데 저 남편 행실이 이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직접 말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막 이제 문자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막 이런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이 외도가 시작이 되면 여자들은 그 느낌이 오잖아요. 남편의 그럴싸한 핑계를 좀 믿어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느낌이 딱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는 거죠. 요새는 근데 몰래 바람피는 방법 같은 게 막 인터넷에 정보로 막 나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작정하고 바람을 펴버리면 핸드폰 내역도 삭제, 블랙박스도 삭제, 아주 주도 면밀해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찾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바람난 걸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 복수든 응징이든 하겠죠. 그래서 상간녀 정보 수집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역삼동 사는 김순희 씨 뭐 이렇게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상간녀의 정보는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명의자의 핸드폰 번호까지만 알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소유의 차량 번호 이런 걸로도 조회는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 정보를 알아오시면 인적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살고 있는 집은 어딘지 이런 주소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특정은 안 되더라도 상대방 주소지로 일단 소장이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수령을 해서 응소를 하면 소송 진행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조용히 하셔야 돼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바로 오픈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남편분은 말도 안 되는 핑계 댈 거고 앞으로 더 조심히 바람 피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피가 거꾸로 치솟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참으시고요. 모른 체 하면서 하나하나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 수집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핸드폰 갤러리 사진, 아니면 핸드폰 통화 내역, 뭐 문자, 카톡 내용 이런 거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 놓을 때 그 일자가 나오게끔 찍어서 내용이 좀 연결되게끔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언제 문자인지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핸드폰이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으면 무단으로 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하고 이메일 공유를 하고 계시다면 타임라인을 확인을 하시거나 뭐 차량 내비게이션 이런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카드 내역이나 남편 일정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아웃백에 남편이 이동한 경로가 나오고 카드 내역에 2명이 식사한 내역이 있는데 상간녀 SNS에 들어가 보니까 아웃백에서 둘이 뭔가를 먹은 사진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황 증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셨으면요. 그때는 상간녀나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오픈을 하지 마시고요. 다 그냥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걸 녹음을 일단 해놓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야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끔 녹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응징의 시작이죠. 당연히 소송을 하는 겁니다. 위자료 청구라고 하면 느낌이 별로 오지 않죠. 그 위자료 청구라는 게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단순히 위자가 아니라 외도는 불법행위고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을 받고 이거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상간녀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송만을 가지고 분이 풀리지 않나요? 뭐 이렇게 호소를 하곤 하세요. 저 그냥 회사 찾아가서 난리치면 안 돼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려주고 올래요?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 회사 게시판에 그냥 올려버릴래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얘기하신 건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명예훼손이나 폭행이나 업무방해나 다 될 수 있죠. 상간녀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저 그냥 벌금 내고 때릴래요. 뭐 이런 건 사실 제가 말릴 수는 없죠. 실제로 뭐 신사답게 일을 처리하고 위자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아, 내가 그때 상간녀 찾아가서 뺨 한 대 못 때린 게 한이 돼요. 이렇게 막 수년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긴 참 어렵네요.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가한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죠. 이건 상간녀 재산이나 급여에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네, 참고하셔야 되는 건 소송 금액에 한해서만이고요. 가압류는 순서가 있어요.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그리고 전세 보증금, 뭐 그 다음에 급여, 뭐 이런 순으로 하셔야 돼요. 집 전체를 가압류해주세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모든 재산 다 해주세요, 이러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그래요. 가압류는 소송 전과 후에 모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은 소장의 접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면 해당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법원에서는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하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뭐 추가 자료를 첨부를 하고 이렇게 일처리를 하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이 돼요. 만약에 상간녀 인적사항을 몰라서 우리가 송달 주소가 없으면 사실 조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본인도 할 얘기를 적어서 답변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고요. 재판 기일이 그 다음에 잡혀요. 재판은 뭐 보통 1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3회에서 뭐 길게는 뭐 5, 6회, 뭐 기약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보통은 6개월 정도에서 길면 1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가? 저희가 그래서 최근 판결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요. 위자료가 통상 한 2천만 원을 잘 넘기지 않더라고요. 최고치가 3천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위자료라는 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해서 상간녀하고 남편이 함께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책임도 함께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한테 2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적죠. 저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뭐 바람 피운 거 용서하고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용서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예전처럼 막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알게 되는 경우면 그 가정이 겪게 되는 고통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위자료는 곧장 몇 천이라는 게 저는 정말 공감이 되진 않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하실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의뢰인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주로 이랬어요. 내가 고통받은 만큼 고통을 주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잘못됐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 여자를 내 남편한테서 떼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넘어가면 둘 다 나를 너무 우습게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엔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근데 정말 무슨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죠.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상간자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상간녀가 돈이 정말 많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툭툭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여자다라고 하면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 남편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반한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 이 여자가 바람 핀 거 알았어. 그러면은 상간녀들의 보통은 어떡해? 라고 해야 되잖아. 이 여자는 뭐 상관없어, 소송하라 그래. 이거야. 나 안 헤어질 거야. 소송 뭐 10번이고 하라 그래. 그래야 봤자 얼마 나오겠어. 이거야. 그럼 진짜 환장하죠. 가족한테 알리는 건 명예훼손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가족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어때서? 할 말이 없다. 한 번 못 쓰는데. 있어. 그냥 벌금 맞고 가서 때려.